안녕하세요. 판 있는 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게임보다 사람을 본다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피해 게임과 같은 류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누가 누구를 믿었고 왜 배신했고 그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번 피해 게임 X 1, 2화 보면서 제작진도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사람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간희님, 최혜선님, 그런 굳이 옆자리에 붙여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이라던가, 승부보다 관계를 먼저 만들고 그런 결과보다 선택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구조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정근우님은 처음부터 밧줄만 봤었고, 하승진님은 힘으로 케이블 타이를 뜯어버렸고, 허성범님과 서출구님은 문제를 푸는 장면들 방송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략이나 승패가 아니라 제작진이 이번 1, 2화에서 무엇을 먼저 보여주고 있었는지 그 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은 게임보다는 사람을 소개했다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처음 이 1, 2화를 보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 설명이 너무 늦습니다. 방송이 시작되면은 첫 장면부터 아주 폭력적인 그림으로 시작되는데, 일단 처음부터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또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생깁니다. 바로 누가 여기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출연자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장면이 길게 이어집니다. 누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반응하고 또 그 자리에서 도와주고 놀라고 연결되는 그런 순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 옆에 있었고 누가 누구를 도왔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반 미션을 보면은 누군가는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누군가는 직관적으로 접근하고 또 누군가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반응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편집은 계속 정답보다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구간은 겉으로 보면은 탈출 미션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게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드러난 구간이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연출이 아니고 이후의 모든 구조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서바이벌을 시작하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숙제가 꼭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쇼미더머니를 보든 수우파를 보든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초반 분량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피해게임 X는 그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출연자들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제작진은 설명 대신에 이런 탈출 미션 안에서 그런 플레이어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어떤지를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사람 소개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조가 메인 매치인 러닝메이트인데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팀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 질문이 반복됩니다. 누구랑 같이 갈 것인가? 게임 소개가 시작될 때부터 러닝메이트는 심리전, 연합 전략이 필요한 게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작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게임은 점점 점수 게임이 아니고 선택 게임으로 바뀝니다. 같이 갈 것인지, 버틸지, 아니면 지금 믿을지, 나중을 더 볼지 계속 이런 사람 판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의 전략도 다릅니다. 어떤 팀은 확률을 계산하고 있고, 어떤 팀은 직접 게임 시연을 하면서 부딪혀보고, 어떤 팀은 혼자서 최적화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전략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보면은 이거는 전략이 아니라 판을 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는데, 라운드 중 경기장 안에서 플레이어들끼리 일어나는 일과 또 경기장 밖에서 남아있는 플레이어들과의 또 연합 관계들, 이것들이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 라운드 중에서는 같은 팀인데 밖에서는 다른 연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밖에서는 같은 대화를 나눴지만
막상 라운드 안에서는 다른 선택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게임에는 두 개의 시간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경기 안의 시간, 또 하나는 경기 밖의 시간. 그리고 이 둘은 항상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경기장 안에서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장 밖에서는 전혀 다른 게임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이 생기고 배신이 만들어지고 또 다음 라운드 이야기가 오가고, 결국 이 러닝메이트라는 게임은 경기장 안에서만 하는 게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 게임은 단순한 서바이벌이 아니고 누가 점수를 잘 따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판을 잘 읽고 있느냐의 게임으로 바뀝니다. 이 두 가지 시간선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판으로는 제작진은 무엇을 남겼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앞에서 보면 이 게임은 계속 같은 구조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나오고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가 계속 바뀌는 구조. 그런데 제작진은 이걸 완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결론 대신에 다음 질문을 남깁니다. 누가 이겼는지보다 누가 다음에 흔들리는지, 누가 탈락했는지보다 누가 다음 선택을 하는지, 이쪽이 더 중요하도록 보이도록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청자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선택의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잘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판을 만들고 있었는지,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방송은 점점 하나로 정리됩니다. 게임이 아니라 관계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제작진은 왜 게임보다 사람을 먼저 보여줬을까? 지금까지 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이 방송은 승부를 보여주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 2화는 게임의 시작이라기보다 판을 깔아놓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판 위에서 다음 화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택과 충돌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1, 2화는 승부를 보여준 회차가 아니라 사람을 배치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회차였습니다. 1화 초반에는 문제를 푸는 사람과 밧줄을 푸는 사람이 대비됐고, 메인 매치에서는 게임을 하는 사람과 판을 만드는 사람이 대비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었고,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을 움직여서 판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그 차이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 성향이 먼저 드러난 회차였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과보다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판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판이 어떻게 흔들리고 왜 무너지고 그 흐름을 누가 읽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판입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판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인덕이었습니다.